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트램 추진을 위한 첫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트램의 장단점과 더불어 국내외 도입 사례를 살펴보는 등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인데요. 트램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광주에 없던 것을 만들겠다며 제시한 트램 공약, 트램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이용 편의 도모 차원이라는 트램 도입 목적을 알리고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이 교통 수단으로서 트램은 무엇이고, 트램에 관련된 제도와 어떤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해외 사례나 국내 상황이 어떤 건지. 토론회에선 트램의 장점으로 수송 능력이 탁월하고 친환경 운송수단이라는 점이 제한적인 노선 길이와 국내 법제도 미비 등은 단점으로 소개됐습니다. 또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요인과 해외 사례까지 다양한 이슈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 즉 주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합의를 구하는 것. 광주에서도 트램 공약이 나온 순간부터 반대 기류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강 시장이 수소 트램 용역에 필요한 시한 예산 1억 원을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했고, 최근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트램이 적절하냐는 국회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2호선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800억이 드는 수소 트램을 1호선 1차 또 2단계는 거의 8천억이 드는데, 광주시의회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광주 트램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광주 시민 4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 반대 이유로 신호체계 변화와 교통체증을 꼽았고, 재정부담, 도시철도 2호선 완공 선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본예산 2억 원을 편성해 트램 추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반대 기류가 강한 트램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물가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3명 가운데 1명은 1억 원 이상 빚을 지고 있고, 폐업 이후 재창업하는 이른바 재기하는 비율도 10명 가운데 3명꼴에 불과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10개월이 넘는 고되고 기나긴 코로나19 불황의 터널. 반짝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또다시 재유행으로 닫혀버리는 소비자들의 지갑에 나오는 건 한숨뿐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부쩍 높아진 환자 추세 등 코로나19 재유행 기미는 서민들의 속을 바짝 태우고 있습니다. 풀렸을 때 조금은 기대를 했었죠. 그러니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걸 느꼈으니까 지금은 많이 힘들죠. 통계로 본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심각합니다. 현재 부채가 1억 원이 넘는다는 소상공인은 광주가 30%, 전남이 43.9%에 달했습니다.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는데 광주와 전남 모두 70%를 넘었고, 다음으로 자금 조달 어려움이 30% 선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문을 닫거나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소상공인이 절반에 이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뚜렷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폐업한 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재창업에 성공한 비율은 광주가 27.1%, 전남 36.4%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런 통계가 소상공인들의 1년 전 사정을 반영한 것이어서 최근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벤처기업이 지난 3년 사이에 240개 업체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 역시 약해지고 있다는 반증의 다름 아닙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 금리와 물가,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다음 달
재유행 기미를 보이는 코로나19까지 서민들은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늘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광주 사업장을 찾아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지역 소재 협력사인 DK를 방문해 협력회사가 잘 돼야 삼성도 잘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방문한 이 회장의 취임 첫 행보는 이 회장의 평소 지론이었던 사회와의 동행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정체 현상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곳곳에서 노면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니 교통 체증뿐 아니라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무안 1터널에서 추돌 사고가 난 것은 지난 24일 오전. 도로 보수 공사로 터널 안 한 개 차로가 통제되다 보니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열흘 전에도 같은 곳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업이 시작되면 차량이 몰리면서 사고 위험은 더 커집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무안 광주고속도로 동안평 나들목 인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서해안과 무안 광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7건. 이 가운데 노면 보수 등 도로 작업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35%에 달합니다. 10월과 11월은 여름철 폭우나 태풍으로 발생한 고속도로의 유지보수나 점검 작업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요즘 들어 더 많은 것 같아. 장애물이 있으니까 위험하죠. 고속도로에서는 빠르는 것이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속도를 못 내죠, 아무래도. 위험한 구간이 많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 등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개수를 오히려 예전보다 줄였습니다. 여러 개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작년에는 간판이 훨씬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축소가 7개, 8개로 간판이 줄긴 했는데 단기 작업 공사 등은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매뉴얼에 나온 대로만 확실히 해준다면은 고속도로에서 그 공사장 사고가 줄어들거든요, 사실. 잠깐 공사한다는 이유로 그냥 안전시설을 확보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들에게 졸음운전과 2차 사고 유의 등을 당부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역시 그에 걸맞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지급 보증에 대한 이행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강원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공동 발표문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라남도는 보증 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주시와 담양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만 지급 보증한 3건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신안과 완도, 장흥 등 전남 14개 지자체는 지방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결의문을 통해 현 정부가 민생 파탄과 외교 참사, 막말 논란에 이어 정치검찰을 동원해 야당 당사 압수수색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진태 강원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 여파로 기업들의 우려가 큰데 정부는 야당 탄압과 전 정권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 골프장 익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골프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는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연못 추락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관리자와 캐디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고려했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고 법의 확대 해석이라는 관계기관의 자문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자정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 평화공원 삼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도주 차량 운전자의 혐의를 도주치사로 바꿔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국과수에 의뢰한 차량 운전자의 체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입니다.